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미남교수 신종우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가상공간의 인간관계는 이미 실제 생활의 인간관계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터넷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는 이제 아바타를 들이밀어 내가 창조한 또 다른 자아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행하던 커뮤니티 시대를 넘어 이제는 나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오프라인에서의 인간관계를 인터넷에서도 지속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포털 서비스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상공간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진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현재까지의 타임라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출발합니다. 1994년 최초의 블로그 서비스 개시되었습니다. 최초의 게시자는 비디오 게임 제작자이자 영화 제작자인 저스틴 홀이 1994년 자신의 일기를 게재한 웹사이트가 현재는 최초의 블로그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스틴 홀의 블로그는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유력 일간지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 후로 1995년 클래스메이트닷컴입니다. 서비스 개시 학교별 웹페이지에서 동창들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였던 클래스메이트닷컴이 이용자 개인의 정보를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다른 이용자들이 매칭될 수 있는 넓은 의미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1997년 식스디그리닷컴 서비스 개시되었습니다. 개인 프로필을 생성하고 친구를 추천, 친구 목록을 만들고 검색할 수 있는 식스디그리닷컴의 서비스가 1997년 개시됐습니다. 식스디그리닷컴은 현재의 과 가장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서비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1999년 9월 싸이월드 서비스 개시를 했습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세계 최초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꼽히는 서비스는 국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국내의 싸이월드다.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가상체화인 도토리를 통해 이들은 서비스의 유료화에도 성공적인 사례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아이러브스쿨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이용자들이 자신의 출신 학교를 등록, 학교라는 공통의 접점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들을 서로 매칭시켜 주고 커뮤니케이션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서비스 아이러브스쿨이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결과는 달랐으나 아이러브스쿨의 최초 시작은 페이스북과 흡사했습니다. 다음은 1999년 12월 다음 카페 서비스 개시했습니다. 뉴스의 제공, 검색 결과의 노출, 이메일 서비스 다음으로 포털 사이트가 우선적으로 탑재한 기능은 커뮤니티 기능이었습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이들이 모여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카페가 그 중심에 있었으며 이 카페 서비스는 1999년 다음에서 최초로 시작됐습니다. 그 후로 2002년 11월 국내 최초의 상업적 블로그 서비스입니다. 국내에서 최초의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커뮤니티 활동을 넘어 개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누구나 그 의견을 열람할 수 있는 블로그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후로 2003년 7월 마이스페이스 서비스입니다. 이전에도 각 지역별로 현재의 와 유사한 서비스들은 있었으나 글로벌 시장에서 유의미한 수치를 남긴 최초에는 마이스페이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마이스페이스는 연예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취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급부상, 페이스북 전까지 제1의 플랫폼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2003년 8월 텐센트 무료 회원 등록입니다. 중국 1위 메신저이자 전 세계에서도 세 번째로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텐센트의 메신저가 무료 회원 등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텐센트는 플랫폼을 활용한 게임의 서비스로 천문학적 수익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2004년 2월 페이스북 서비스입니다. 시작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서비스는 바로 페이스북일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재학 중이던 마크 저커버그가 2004년 회사를 설립,
서비스를 개시한 페이스북은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아이비리그에서 주변 학교로 퍼져나가며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서비스 시작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서비스는 바로 페이스북일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재학 중이던 마크 저커버그가 2004년 회사를 설립, 서비스를 개시한 페이스북은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아이비리그에서 주변 학교로 퍼져나가며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일본 마익시 서비스입니다. 일본의 1위로 꼽히는 서비스는 이제는 모바일 게임 몬스터 스트라이크로 더 유명하였으니 한다. 폐쇄형 엽던는 친구들의 초대를 통해 검증된 이용자들만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시작됐습니다. 그 후로 2005년 5월 마이스페이스입니다. 5억 8천만 달러의 인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던 마이스페이스는 뉴스 코퍼레이션의 5억 8천만 달러에 2005년 인수됐습니다. 현재 마이스페이스는 보다 폭넓은 로이 진화보다는 유명 인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취할 수 있는 그 노선을 변경해 서비스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 7월 트위터 서비스입니다. 단문 메시지 서비스로 트윗을 전송할 수 있는 트위터의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트위터는 이후 스마트 시장 혁명을 대표하는 이 주축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2006년 9월) 페이스북이 일반 사용자 가입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아이비리그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사용되던 페이스북이 마침내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개방됐습니다. 2004년부터 서비스를 지속해온 페이스북은 2006년부터 일반 이용자들도 이메일 계정을 가지고 가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2007년 2월 미투데이 서비스 개시입니다. 트위터를 벤치마킹한 미투데이가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가입 시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외에는 아무런 정보도 받지 않는 오픈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미투데이는 한국형 트위터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007년 5월 페이스북 오픈 플랫폼 개시입니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증가세를 증폭시킨 것은 역시나 게임이었습니다. 페이스북로 이용자들의 서비스 내의 정보를 가지고 게임의 데이터와 연동시킬 수 있으며 게임을 하지 않는 친구를 초대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은 플랫폼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이는 폭발적인 이용자와 수익 증가의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미투데이가 NHN에 인수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서비스를 지속해오던 미투데이의 가능성을 엿본 이 미투데이의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미투데이는 국내에서 유명 스타들을 앞세운 마케팅을 통해 10대를 중심으로 폭넓은 이용자층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09년 4월 일본 게임 서비스입니다. 페이스북의 오픈 플랫폼 정책을 벤치마킹해 일본의 인도 게임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페이스북의 플래시 게임들을 벤치마킹한 게임들이 쏟아졌으나 다소 폐쇄적이었던 의 서비스 형태 때문에 기대만큼의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2009년 8월 애니메이션 썸머 워즈 개봉입니다. 2010년을 배경으로 라는 가상의 를 소재로 삼은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애니메이션 썸머 워즈가 개봉했습니다. 사회 전반에 얽힌 의 영향력, 가상세계에서의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애니메이션에 담은 이 작품은 개봉 당시의 미래를 그린 영화로 업계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곧 페이스북 1위 업체로 올라섰습니다. 페이스북이 게임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통해 페이스북의 이용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마침내는 종전까지 부동의 1위였던 마이스페이스를 누르고 페이스북이 1위 업체로 올라서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어 일본 모바게타운 탑재 게임 서비스 개시했습니다. 일본의 3대로 소개됐던 일본의 모바게타운도 입점 파트너 기업들의 제공 게임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소 뒤늦은 출발이었음에도 모바게타운의 게임들은 나름의 성과를 거뒀으나 시대의 변화를 이기지 못하고 올해에는 서비스 종료를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중국 신화 웨이보 서비스 개시입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이용이 자유롭지 않은 중국에서 포털 사이트 신화.com에서 중국판 트위터인 신화 웨이보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신화 웨이보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9년 9월 네이트 앱스토어 서비스 개시입니다. 페이스북 게임 플랫폼을 빠르게 벤치마킹한 네이트 앱스토어가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네이트 앱스토어를 통해 애니팡, 아이러브 커피, 에브리타운 등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을 주름잡은 콘텐츠들이 속속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09년 11월 소셜게임사 플레이피쉬 인수팩 소사이어티, 레스토랑 시티 등을 서비스하며 가장 빠르게 성장한 소셜게임 개발사로 손꼽히는 페이스북 게임 개발사 플레이피쉬를 글로벌 게임 퍼블리셔인가 인수했습니다. 인수에 소요된 금액은 약 5억 8천만 달러로 발표됐습니다. 2010년 2월 페이스북 게임 판별 이용자 8천만 명 달성됐습니다. 페이스북 플랫폼의 게임들 중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게임으로는 단연 증거의 판별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농장 경영 게임들의 원조격인 판별은 2010년 8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했음을 발표했습니다. 2010년 3월 카카오톡 서비스 개시 아이폰 3 출시 이후 우리나라 시장이 급속도로 스마트 시장으로의 진화를 이룰 때 많은 서비스들 중에서도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이 무료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이었습니다. 서비스 초기 다양한 플랫폼을 시도하던 카카오는 론칭 서비스들 중 가장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카카오톡에 집중했고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2011년 1월 트위터 공식 한국어 서비스 개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인 트위터의 공식 한국어 서비스가 2011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트위터를 활용한 현지화 앱들이 나눠서 차지하고 있던 트위터 클라이언트 점유율도 이때부터 서서히 트위터 공식 클라이언트로 통일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6월 모바일 메신저 라인 서비스 개시입니다. 네이버를 기반으로 하는 메신저 앱을 출시했지만 부진을 겪었던 네이버가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 2011년 6월 라인을 출시했습니다. 라인은 전 세계 108개국에서 이용 중이며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국민 메신저로 통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영화 소셜 네트워크 개봉되었습니다. 데이빗 핀처 감독의 페이스북 서비스에 관한 일화를 영화로 옮긴 영화 소셜 네트워크가 미국 전역에 개봉됐습니다. 개봉 당시에는 마크 저커버그도 영화의 내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으나 어찌됐건 영화는 흥행했고 페이스북의 인지도도 영화를 통해 비약적인 상승을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2012년 5월 페이스북 나스닥 상장되었습니다. 드넓은 이용자층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수익 모델에서 의심을 사던 페이스북이 나스닥 상장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페이스북은 구글 다음 가는 거대 공룡으로 다시 탄생했습니다. 2012년 6월 카카오 게임하기 플랫폼 론칭입니다.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 일대 지각 변동을 가져온 카카오의 게임 플랫폼 카카오 게임하기가 론칭됐습니다. 국민 게임 애니팡을 시작으로 카카오 게임 덕에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은 급격한 인구수 확대를 이뤄냈습니다. 2013년 6월 미투데이 서비스 종료되었습니다. 한국판 트위터로 시장 초기에 많은 주목을 받았던 미투데이의 서비스가 종료됐습니다.
철저히 현지화된 서비스들이 주목받던 이전과는 달리 글로벌 시대를 맞아 더 글로벌 원 플랫폼 서비스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왓츠앱 페이스북에 인수됐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앱의 원조격이 되는 서비스이자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 왓츠앱이 페이스북의 천문학적 금액으로 인수됐습니다. 인수 금액은 약 190억 달러라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2014년 6월 페이스북 이용자 13억 돌파했다고 합니다. 2014년 6월 기준으로 전 세계의 페이스북 이용자는 13억 2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위치는 갈수록 견고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페이스북 게임이 한국에서 차단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문제 제기를 받은 페이스북의 게임 서비스가 결국 국내 차단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2014년 8월부터 국내로는 페이스북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12월 인스타그램 이용자 3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진, 영상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이 이용자 수 3억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 이상이 또 하나의 미디어로는 점차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떠하셨나요? 소셜미디어 시대에서 피할 수 없는 소셜의 세계의 변천에 대해서 이해되셨나요? 앞으로 더 좋은 소셜 메신저들의 탄생을 기대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대학교 미남교수 신종우가 가상공간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진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역사에 스피치 메이커 나레이터의 나레이션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